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월요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임기 말이 되면 굳이 필요도 없는 해외 출장을 나라 돈으로 다녀오는 것이 사실상 지금 관행처럼 굳어 있습니다. 오래된 관행이죠. 당선 의원들에게는 축하 여행입니다. 그리고 낙선했거나 또 낙천돼서 22대 국회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의원들에게는 위로 여행이 되는 셈입니다. 졸업여행, 말년휴가 이런 식으로도 불리는데 그 비용으로 드는 국민 세금이 지금 올해는 4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 4년 임기 말마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임기 말 국민 세금 낭비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이 방금 끝나서 다음 총선까지는 4년이나 남았고 또 어떤 사람은 낙선됐고 어떤 사람은 낙천됐고 그래서 더 이상 국민 눈치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선 21대 국회에서도 관행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평소에는 얼굴도 마주 보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갈등이 극심해져 있는 것이죠.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싸우다가 여행을 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뜻을 모아 함께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고 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3명과 공동민간자문위원장 2명, 이렇게 5명이 내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스웨덴 출장을 떠납니다. 해외 사례를 직접 살피면서 국민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출장이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그럴 시점이 아니죠. 오늘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연금특위 활동 시한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언제 가서 해외 사례를 보고 와서 언제 적용해서 언제 합의안을 도출해내겠습니까? 29일 이전까지 특위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최근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그 연금개혁안을 확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야의 합의차가 워낙 커서 막판 대타협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지난 2년간의 특위 활동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결국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5,830건입니다. 그렇지만 처리된 안건은 36.6%인 9,454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외유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4년 내내 3류 정치해놓고 임기 막판에 1류 정치하겠다고 임기를 한 달 남겨놓고 공부하러 간다고 합니다. 국민을 속여도 유분수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총선 전까지 의원 34명이 12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4.10 총선 다음 날부터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이달 29일까지 49일간 의원들이 다녀왔거나 앞으로 나갈 해외 출장이 최소 15건입니다. 의원 296명 가운데 이 기간 동안 57명, 19.3%에 해당됩니다. 57명이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갑니다. 5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이 15차례 해외 출장에 들어가는 나라 돈은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또 올 1월부터 총선 전까지 의원 41명이 해외 출장을 12건 다녀왔고 여기에 이미 20억 8,51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떠나는 졸업여행, 말년휴가 비용이 40억 원이 넘는 것입니다. 국회는 올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위한 예산을 역대 최다인 202억 7,600만 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외유성 출장입니다. 의원 출장 상당수에서 외교 일정에 해당되는 것은 그 나라 관료 면담 한두 건 이렇게 잡아놓고 나머지 일정은 대사관 주재 만찬, 교민 간담회 이런 식사 자리입니다. 그나마도 공식 일정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공개 일정으로 현지에서 여행을 하거나 또 개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올 초에는 여야 의원 6명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라 그러죠. 전자제품 박람회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1억 원에 가까운 9,48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의원은 지난 3월 동남아 지역 병원 정축식에 참석한다면서 출장을 신청해서 다녀왔습니다. 1,793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의원의 외교 차원에서 아마 병원 정축에 뭔가 도움을 줬다든지 그럴싸한 내용을 포함시켰겠지만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죠.
출장 내용이 터무니없어서 국회 자체 심의에서 부결되는 출장 계획까지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친환경 자전거 도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8일짜리 해외 출장을 신청했는데 외교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여야 의원 3명도 이달 하순 8일간의 싱가포르와 호주를 방문해서 민간형 국부펀드 운영과 연금계획 방안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출장 목적과 장소, 방문국가 모두 똑같다면서 거절당했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나마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정작 기본 업무인 입법에서 최악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4년간 법안 25,830건이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9,454건 36.6%입니다. 9,454건만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16,376건은 미처리 상태입니다. 미처리 상태란 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가결할지 부결할지 다른 법안에 병합해서 처리할지 이런 것조차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41.7%였고 역대 최악이었던 20대 국회도 36.4%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까지 했던 법안들까지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세 건은 국회 상임위에 지금 2년 넘게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이 미뤄지면 한빛 원전, 고리 원전은 2031년, 한울 원전은 2032년부터 방사선 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조차 없게 돼서 멀쩡한 원전의 가동을 멈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민생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사기 피해 의심 계좌 거래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의 사기방지 기본법,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관정원법,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모두 지금 해당 상임위에 다 계류 중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같은 경우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이처럼 한두 건이 아닌데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 출장에서 급히 돌아오거나 아니면 출장 계획을 취소하는 등 국민을 두려워하는 흉내라도 내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잠깐 욕 들어먹고 말하자면 실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당 차원에서도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하고 경고하고 또 만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그럴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 전리품 챙기기에 급급한 민주당은 그럴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아마 4년 후 이맘때쯤이면 똑같은 기사가 언론에 도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